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가 임박했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공급 대책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로 뭐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자분의 사연을 토대로 오늘은 이제 강남, 정확히 이제 서초 일대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기사를 좀 몇 개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뭐 4기 신도시까지 거론되는데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기사 원문을 좀 보고요.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에 준하는 뭐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요. 이렇게 된 원인을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정부가 강력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혀도 시장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세난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이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바로 공급이 되지는 않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 한 3년, 5년 혹은 뭐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어떤 투자자들이 주택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수요의 목적으로 투자가 아닌 실수요의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겁니다.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도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 왼쪽이 매매고요. 오른쪽이 전세입니다. 매매를 보면은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0.15%로 이렇게 좀 상승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제 공급대책 시그널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거죠. 이제 반면에 전세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하락은 아니고요. 상승률이 약간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의 뭐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과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어떤 재건축, 어떤 재개발 활성화 공약이 시장에서는 어떤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 이런 실수요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어떤 소액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을 다시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니 신도시입니다. 뭐 과거에 또 이제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광명 시흥지구가 다시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구 면적으로만 봤을 때 분당 신도시의 육박한 이제 상당한 수준의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참고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에 보면 박원순 도시의 계획틀이 완전히 바뀌나라고 하는 그런 헤드라인을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아마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 대도시권에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이제 8.4 공급 대책에서 약 13만 가구의 어떤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보다 많은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특히 서울 역세권 등에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걸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준공업 지역 일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소액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죠. 뭐 영등포 일대라던가 창동 일대 보면 그런 역세권이지만 이제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로도 좀 투자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메일 상담자 내용을 토대로요, 좀 지역을 좀 말씀 드릴 겁니다. 제가 상담자 내용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어머니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20대 후반 자녀분께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강남구 쪽에 취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좀 취업을 하신 것은 정말 축하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금을 보면은 2억 정도를 증여해서, 투자도 고려한 곳을 사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이제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서 최대한 이제 강남 근처로 이제 알아보고 있다라고 사연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도, 지방에 사는 주택을 팔았고, 이제 전세로 거주를 할 곳을 마련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을 팔아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돈으로 이제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지방은 주택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2년 실거주까지도 좀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자녀 명의로 이제 투자, 거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제 한 곳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부모님의 어떤 강남권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두 곳 정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고 하셨고, 강남 근처로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강남 근처에서는 사실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죠. 이 2억이라고 하는 자금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빌라지만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어머니 명의로도 역시 이제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역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좀 지도를 좀 보시죠. 지도를 보기 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 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강남은 38곳, 서초는 23곳, 송파는 5곳,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2017년도에는 평당 1억 아파트가 26곳이었지만, 최근에는 2020년에는 790건까지 거래가 됐고요. 뭐 이게 더 늘어나겠죠. 뭐 1000건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양극화를 넘어서 지금 초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을 팔아서 이렇게 강남권에 투자를 하시는 이런 상담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자녀분의 투자, 이제 거주와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정확한 근무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뭐, 강남 일대라고 하셨습니다. 강남 일대로, 취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거주와 투자로서 좀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파트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자금입니다. 2억이라고 하는 돈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서초구 반포 일동 일대를 한번 보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이런 지역입니다. 특히 뭐 아파트하고 같이 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노년역하고 신노년역 사이에 있는 지역에 보시면 지금 주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주택가를 지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들,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개발이 좀 많이 어렵고요. 이제 그에 반면, 노년, 이 반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무래도 주택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가들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고요.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과거에 여기가 특히 컴팩트 시티라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번에 이제 공급 대책도 있고요.
뭐 향후라도 여기에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강남권에서 어떤 아파트를 개발로서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정도의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주까지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매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포 일동 일대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특히 뭐 바로 왼쪽이 이제 반포자이인데, 반포자이의 시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34평 기준으로 한 29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개발이 뭐 당장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통의 호재라던가 이런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어떤 정부의 역세권 개발의 가능성 등에 따라서 이제 집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세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 이제 부모님 명의의 주택 투자처입니다. 뭐 강남권에서 많은 지역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이 서초구 방배동 일대입니다. 바로 옆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배동 일대입니다. 기타 이제 다른 강남권에 비해서 방배동 일대는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주택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많은 방배 재건축인데, 방배 재건축 구역으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만 세대 가까이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지역을 좀 보시고, 추천드리는 지역을 좀 보시면 충분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뭐 인근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2018년도경에 입주한 이 방배 아트자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여름 정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방배 그랑자이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경인가요? 준신축쯤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대표 아파트인데요. 향후에 이쪽이 이제 특히 이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주 철거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투자금을 봤을 때는 33평, 34평 기준이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입주를 했을 때, 약 한 4년 뒤에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30억 가까이도 지금 시세가 예상이 시장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이런 시세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 속도가 빠른 데가 6구역이 있을 것 같고, 6구역도 마찬가지로 사업 속도는 빠르지만 조합원 수가 많이 없어서 물건이 일단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13구역도 있죠. 권리처분 인가가 낮고 역시 입주권 상태인데, 여기도 이제 아직은 이주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34평 같은 경우에 현재 프리미엄이 한 13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 한 4억짜리가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한 17억 정도, 그리고 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한 15억 이내로서 이제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상담자분의 투자금으로서는 부족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의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입지상으로 보면 13구역보다도 더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구역인데요. 이제 15구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현재 투자 자금이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세를 끼고 갭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시세가 34평이 향후에는 막 30억 가까이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여기를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작년에 나온 기사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방배 15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에 가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재건축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었다. 이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높겠죠. 그래서 여기를 7층에서 20층에 1,600여 가구의 중대형 단지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주택공급 대책 발표 임박, 강남 소액 투자 추천지 두 곳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4기 신도시까지 거론되는데 이 전세난 그리고 뭐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즉 이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이제 서울 주간 매매 상승률은 0.15% 가량입니다. 다시 상승이 됐고요. 특히 이제 2010년경에 지정이 됐다가 좀 해제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광명 시흥 지구 일대가 다시 뭐 4기 신도시 등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면은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거고요. 이제 최소 이 20만 가구 이상이 서울 역세권에 집중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역세권에 어떤 소형의 어떤 다세대 빌라 등으로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방향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공업 지역 일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후반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제 자녀분 투자 하나랑 약 6억으로 이제 강남에 투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포일동에 이제 다세대 될 수 있으면 이제 투룸 이상으로 담보대출을 좀 껴서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한번 보시면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가능성과 집가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방배동 일대, 특히 이제 방배 15구역을 전세 계보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은요, 적어도 본인의 어떤 이 실투자금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